366조 법정지상권을 정말로 1초 만에 해결하겠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럼 정말이지. 그럼 방문각 클래스. 먼저 366조 법조문 그냥 참고로 볼게요. 이 366은 저당물경매 의무경매입니다. 의무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에서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이게 지상권 본다가 법에서 보는 거죠.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366조는 저당물 경매에 의무경매로 소유자 달라질 때 인정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사례 비교하면 돼요. 첫 번째,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갑에게 나대지만 있어요. 자, 그럼 두 토지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차이점이 딱 하나죠. 여기는 건물이 있고 여긴 건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토지만 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줘요. 토지만 저당 설정하고 A가 돈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A라면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 많이 빌려주고, 이 토지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돈 안 빌려줍니다. 빌려줘도 아주 소량, 아주 적게 빌려주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번 사례에서 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어요. 갑이 돈을 안 갚아서 이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이 토지죠. 이 토지를 경매해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에 각 건물이 있죠. 의리 철거 청구예요.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건물이 살아있고 건물이 철거되지 않습니다. 그럼 건물이 살아있다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소량 적게 써야 돼요. 근데 A도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A가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건물 철거 안 해도 누구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A가 토지의 저당 설정할 때 갑이 건물을 건축 중이에요. 그럼 A는 지금 건물이 짓고 있는데 토지에 돈을 빌려줘요. 그럼 적게 빌려주겠죠? 언젠가 건물이 지어지거든요. 돈을 적게 빌려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하물며 다 지었는데 아직 믿음기 무효갑니다. 그럼 건축 중도 인정되죠? 당연히 건물 다 지었으니까 믿음기 무효가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근데 이번 사례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갑이 멋대로 건물 짓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돈을 못 갚아서 A가 저당 목적물 토지를 경매해요. 그래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에 각 건물 있죠? 그럼 철거해 그랬죠? 그럼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줄 것인가?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가정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소량 쓸 겁니다. 근데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채권에서 할 수 없죠? 법에서 도와주니까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고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야 의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높이 있어서 이 많은 경락대금으로 이렇게 채권 회수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부터 공식을 만들어요. 잘 보세요. 여기 저당 설정 당시 2번이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있다고 달가면 돼요. 자, 여기는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2번이죠. 나대지였죠. 이게 설정 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그럼 제일 끝에 법지 X 달가면 됩니다. 중간에 볼 게 없어요. 여기는 저당 설정할 당시에 이 당시만 따져요. 건물 있으면 끝에 있다. 건물 없고 나대지였죠? 끝에 없다라고 이렇게 1초 만에 끝납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판례를 다 여는 겁니다. 저당 설정 당시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인 소유고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있잖아요. 그럼 법지 따시면 되고 없다기엔 나대지거든요. 없다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로 끝납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돼요. 그리고 건물이 신축이 되면 이때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딱 하나예요. 주의하실 게 공동저당만 나와도 인정되고
신축만 나와도 인정됩니다. 반대의 세트로 공동저당 후 신축 나와야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이상훈이 성립하는 경우입니까? 그럼 기억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게 366조예요.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져? 자,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축조됐죠. 그러니까 X 성립하지 않아요. 벌써 1초 만에 끝나잖아요. 알아서 1.5초. 두 번째, 토지의 저당이 설정 당시 저당의 건물이 존재했네요. 그러면 성립한다. 이건 성립하지 않고 성립한다. 디귿,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 그 저당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 성립한다 했죠. 그럼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이미 정답은 2번 나왔습니다. 자, 리을,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 나오면 항상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가? 그럼 철거 나왔죠? 그 다음에 신축 보여요? 이 신축, 축조가 신축이죠. 저는 신축은 알고 축조는 몰라요. 곤란해요. 그래서 공동저당 후 축조로 X. 정답이 2번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20년 감정평가사. 법정상 설명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기억에서 토지 Y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상권을 가진 갑. 그럼 법정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근데 건물로 경매네요.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여전히 등기 없이 넘겨봤습니다. 경매에서 매수한 을은 건물 철거 등 매각 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가 등기 없이 맞았죠? 경매라 등기 없이 법정상권 취득한다. 이은 X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을과 함께 지당의 건물을 신축 공유하던 중 X토지에 자 이제 저당 설정했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성립한다. 설정 당시만 따지고 다른 거 안 봐요. 야, 디귿, 갑소유 X토지와 그 지당 건물에 공동저당권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오는가? 자, 철거되고 신축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리을, X토지에 저당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을 동의해서 건물을 신축했네요. 이제 건물을 신축했죠.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해결됩니다.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로 다 끝나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